4명 또는 5명의 면접관이랑 1대1로 1시간씩 그냥 하루 종일 보는 면접이 있거든요. 미리 준비를 하라고 해요. 그 당시에 세일즈 경험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좀 합격을 그러면은 어떻게 하셨는지? 안녕하세요. 소피의 사랑방을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도 아주 귀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클로이 님이시고요. 아마존 코리아 세일스팀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와! 네, 저는 AWS 코리아 소속으로 이제 AWS가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다 보니까 B2B 클라우드 세일즈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팀이 많이 나뉘는데 제가 속한 팀은 AWS를 아직은 많이 쓰고 있지 않은 그린필드 고객사를 주로 커버를 하고 있어요. 그 그린필드라는 게 용어인가요? 많이 쓰지 않는 고객들을 이제 초록한 그런 느낌으로? 기회의 땅이다. 기회의 땅이다. 표현하면서 그린필드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저희가 학생분들이 특히 또 아마존 이런 회사에 관심 많으신 분들도 네. 많더라고요. 합격을 그러면은 어떻게 하셨는지, 앞에는 또 어떤 직무를 하다가 이렇게 세일즈로 흘러들어오게 됐는지, 그것도 이 IT 클라우드로 너무 궁금해요. 저희 회사가 이제 대부분 시니어를 많이 뽑기 때문에 주니어를 많이는 뽑지는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완전 신입으로 이 회사를 입사하기보다는 한 2년 정도의 중고 신입처럼 2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그거를 바탕으로 좀 입사를 한 케이스이고요. 제가 이전에는 제조회사에 DT 추진팀이랑 그리고 신사업본부 이렇게 두 군데서 IT 기획 일을 했었어요. DT 추진팀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로 한눈에 그 공정을 볼 수 있는 대시보드 같은 거를 만드는데 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 그 제조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사업 미래 먹거리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신사업 본부가 신설이 되면서 거기로 관련나서 거기서 갑자기 B2C 앱을 만드는 경험을 했었고요. 다 했네요. B2B, B2C를. 그쵸,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과 소통할 일이 많았는데, 당시에 이제 개발자분들이 보는 그 콘솔 화면이 다 AWS였고, 저희의 기능도 되게 그 AWS의 서비스에 되게 종속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클라우드 쪽을 가면은 이 업계를 좀 끌고 가는 그런 리드하는 그 느낌의 그런 곳에서 일을 해볼 수 있겠다 해서 이제 AWS를 이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좋은 기회에 또 면접을 가게 돼가지고 합류하게 되었다고. 아마존이 운이 좋구만. 이렇게 또 B2B, B2C에 그쵸. 기획까지 하신 분을 이렇게 모시게 되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런 부분을 절 그때 당시 채용해 주셨던 매니저분이 좀 페큘리어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 당시에 세일즈 경험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좀 채용을 해주셨던 거. 그러면 이것도 또 보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겠어요. 뭐 개발, IT 기획 이렇게 하시고 세일즈 경험이 없더라도 이쪽으로도 오실 수 있는 거기도 하네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것 같은 게 IT 업계에서의 경험이 또 중요하다 보니까 세일즈 경험은 좀 없어도 IT 업계에서의 경험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게 좀 워킹하는 것 같고요. 반대로 IT 업계는 아니고 뭐 제조 쪽이나 뭐 헬스케어 쪽이나 이런 쪽에서 세일즈 경험이 있는 분들도 저희 IT 세일즈로 좀 많이들 오시는 편이에요. 편이구나. 그래서 힘들어 하시긴 하지만 그 공부를 막 그쵸, 이렇게 엄청 많이 해야 하셔야겠다. 돼요. 네. 그죠? 네. 왜냐면 또 고객사님들이 거의 대부분 IT 쪽이신 분들이 많고. 그쵸. 저는 이제 반대로, 물론 클라우드 저도 음. 잘 몰랐어가지고 공부를 한 게 많긴 하지만 그래도 IT 업계에서 그 대충은 어떻게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지는 아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우위에 있었고, 근데 반대로 이제 고객사를 대면하는 거나 처음에 이제 콜드콜하고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처음에는 좀 우여곡절이 많았죠. 근데 반대로 세일즈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뭐 IT 쪽에서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옛날 5년 전의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서 어떻게 면접 과정이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레주메를 내면은 1차는 이제 폰 스크리닝이라고 해서 그냥 가볍게 화상 통화로 매니저랑 이야기를 하고 매니저가 이제 내가 지원한 이 롤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 그게 진짜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요. 2차가 이제 루비라고 해서 한 4명 또는 5명의 면접관이랑 1대1로 1시간씩 그 하루 종일 보는 면접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미리 준비를 하라고 해요. 그 2차에서. 무섭다. 준비하라는 게 더 무서워요. 저희가 이제 리더십 프린시플이라고 뭐 인재상 같은 그런 게 있는데 네. 거기에 맞는 평범하지 않고 나니까 할 수 있었던 뭐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가야 돼요. 에피소드를 한 20개 정도 준비를 하면은 거기서도 이제 좀 나 이건 좀 대단했던 에피소드야 하는 거를 우선순위를 좀 세워서 네. 겹치지 않게 얘기를 하죠. 왜냐면 겹치면 면접관들이 나중에 랩업할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되게 좋았다. 근데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도 나도 그 얘기 들었는데 나도 그 얘기 들었는데 이 경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안 되지. 최대한 아무리 많이 했어도 한 2번 정도만 얘기하고 그리고 꼬리 질문을 진짜 많이 해요. 뭐 이런 것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진짠지 가짠지 네. 탐색하려고. 그때 이건 내가 진짜 대답 잘한 것 같은데 하는 기억나는 거 있어요? 당시에 주니어긴 했는데 신사본부에서 일을 하고 그랬다 보니까 주니어가 할 수 없는 에피소드가 있기는 했어요. 솔루션 만들 때 원래는 수작업으로 인력을 이렇게 채용을 해서 뭐 알바를 둔다든지 해가지고 엑셀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의 플러그인이 있다는 걸 발견을 해서 뭐 그거를 자동화 해가지고 업무 효율화. 네, 1,000만 원 정도 아꼈다 뭐 이런 걸 얘기했을 때 세일즈 너무 좋아하겠는데? 1,000만 원? 이러면서 막. 그런 거를 해본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주니어 중에서는. 만약에 이런 주니어로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주니어 또래에서 해보지 못함직한 일들도 좀 약간 자원해서 그렇죠. 해보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좀 좋겠네요. 그래서 이런- 그 에피소드 준비할 때 사람들이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된다. 해고. 내가 한 게 이렇게 없었나. 한 게 이렇게 없었나. 근데 20개 채우는 것도 너무 어렵겠다. 근데 저는 이제 20개 준비했는데 더 많이 준비하거나 더 적게 준비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럼 그게 2차지만 5명의 면접이니까 5시간. 그게 끝이에요. 거기 통과했다 하면 끝난 거니까. 원래 아마존이 막 10차까지 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그래도 양호하다라고 해야 될지 근데 모르겠지만. 뭐 개발 관련해서 하시는 분은 중간에 테크 관련해서도 시험 같은 거 보고 맞아요. 그런 건 있다고 듣긴 했어요. 맞아요. 5명이 그러면은 다 오케이를 해야지만 들어온 제가 알기로는 그런 그런데 거예요. 뭐 한 명이 이걸 했어도 다른 분들이 설득을 해서 이걸로 바꾸면 뽑고 그렇구나. 뭔가 온보딩 과정이 좀 꽤 있죠. 네 3개월 줍니다. 3개월 동안에 정말 클라우드만 공부하게 그게 되어 있고요. 네. 저희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격증 취득해야 되고 마지막에는 고객사가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피칭을 하는 시험을 보거든요. 그 통과 못하는 분들도 있죠. 그럼 다시 제시를 치는 거예요? 계속 제시를 치는 거죠. 그 바가 꽤 높아서 그걸로 좀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많겠다. 있기는 해요. 네. 아마존을 들어가신 분들이 되게 놀라는 게 정말 쓸 게 많다. 근데 페이퍼워크가 다 영어다. 네. 이런 그리고 라이팅도 배운다. 이런 게 되게 컸었던 네. 걸로 기억을 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어떡하죠 하면서 많이 오셨던 것 같은데 매니저들은 답을 진짜 거의 막 매일 써야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마존에서 그 문화가 닭을 쓰는 문화이긴 하거든요. 보통은 PPT로 뭐 보고를 올리거나 하는데 사실 PPT는 비주얼적인 것에 좀 너무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숫자나 데이터 포인트는 생각을 안 하고 이제 비주얼적인 것만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 논리적으로 데이터 포인트랑 함께 쓸 수 있는 거를 이제 닭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식스페이저 뭐 이런 그거를 문화가 해보셨습니까? 식스페이저. 아, 그거를 딱 한 번 저는 이제 매니저가 네. 아니었어. 딱 한 번 써봤고 네. 근데 되게 좋긴 하더라고요. 와, 그거 딱 30분 동안에 읽고 막 같이 그쵸. 회의하는 그게 엄청 긴장이 된다고. 그쵸. 그럼 업무 중에 영어를 사용을 좀 보통 음. 어떤 때 하세요? 이제 매니저 레벨이 되면은 이제 글로벌 쪽과 소통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미팅을 많이 하는 편이고 주니어여도 예를 들어 제가 뭐 어떤 역할을 맡았고 그거를 관리하는 쪽이 이제 APJ 소속이다 하면은 영어로 미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인터널 미팅에서 영어를 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퍼워크나 메일 같은 거나 뭐 트립 리포트라고 저희는 뭔가 잘했을 때, 뭐 행사를 했을 때 트립 리포트를 쓰거든요. 그런 걸 이제 메일을 써서 전사에 이제 공유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럴 때도 영어를 씁니다. 뭔가 내가 의도는 이건데 100% 이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아 막 이렇게 또 느낄 때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분명히. 예, 언제 좀 어려우셨어요? 아직은 한국어로 좀 먼저 생각하고 영어로 뱉는 편이긴 해요. 예를 들어 저희는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이런 거를 이야기하면은 그걸 약간 영어로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이 있으면 좋겠는데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한마디의 프로버브로 딱 치워버리고 싶은데 안 될 때. 근데 또 이게 또 요즘에 쓰는 말인가 이러면서 또 계속 생각하고 네. 그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진짜 막 완벽하지 않아도 아마존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저 영어를 특히나 세일즈는 미팅이 고객 미팅을 할 때 다 한국인들을 대하는 거다 보니까 네, 뭐 그렇게 영어 실력이 중요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잘하면 플러스고 메일 읽을 때나 실제 페이퍼워크 할 때나 훨씬 우위에 있긴 하겠지만 네, 진짜 중요한 거는 다 비즈니스 관련해서는 또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럼 여러분 너무 쫄지 말고 지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그런 것 같아요. 레벨이 올라갈수록 글로벌 쪽이랑 미팅이 많아진다고 하셨으니까 차근차근 준비해야죠. 저 작년에 근데 고객사가 외국계 고객사였어요. 오. 거기에 이제 VP가 외국인이었던 거죠. 안 그래도 그냥 한국어로 해도 기술 미팅이 쉽지 않은데 영어로 해야 되는 네.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때는 네. 근데 제가 이제 세일즈고 항상 리딩을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네. 영어로 리딩을 했어야 했죠. 멋있다, 우리 수강생님. 그때 마침 이제 인골을 결제했던 시점이었거든요. 제가 진짜 이거는 혼자 못하겠다. 준비를 미리 해야겠다. 1년 내내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어가지고. 뭔가 계속 쫄리면서 살 순 없다. 그래서 그 VP님과는 잘 해결이 되었나요? 그럼요. 결제를 좀 많이 이렇게. 네, 많이 쓰셨고. 근데 사실 이게 직장인이 업무하고 와서 막 이렇게 특히 세일즈는 홍길동하고 오면은 이렇게 막 힘이 체력적으로 막 들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진짜 시간 쪼개갖고 다시 해야지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또 고민은 또 되고 하셨을 것 같아요. 운동도 시간 내서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운동은 그래도 좀 우선순위가 높은 게 안 하면 이제 죽을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으니까 영양제 먹듯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시간을 투자하는데 사실 영어 공부까지 할 수 있냐 하면은 약간 일의 연장선처럼 느껴져서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직장에 가는 지하철 안이나 이런 경우에 이제 하는 것도 고민을 해봤지만 웹툰을 보고 싶은데 그걸 킨다? 그거는 이제 쉽지 않은 거라서 다 똑같구나. 네, 정말 허들이 많았고 저도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막 고객 미팅을 영어로 해야 된다, 영어로 리딩을 해야 된다 이럴 때 네. 이제 그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어려운 거 압니다. 너무 이해해요. 왜냐면 저도 그럴 것 같아서. 당장에 영어를 쓸 일이 없다고 해서 그 이제 영어 공부를 너무 이렇게 안 하고 하기보다는 영어를 써야 되는 때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 개념으로 재테크 하듯이 저희 투자하는 거죠. 너무 되게 좋은 생각이다.
스피킹 수업을 찾기 시작했을 때는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기준이 뭐였어요? 제가 여러 플랫폼을 해봤거든요. 뭐뭐뭐뭐 해봤어요? 해봤고, 네. 써봤고, 그다음에 이제 인구. 영광입니다. 이렇게까지 아니, 유목민을 하셨군요. 네 군데를 다 써봤는데 내 경우에는 되게 예습, 복습 이런 거를 되게 중요시하고 이 수업이 또 워낙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걸 하나하나를 되게 소중하게. 네, 소중하게 이거 내가 여기서 배우지 않으면은 절대 안 된다 이런 마인드로 하지만 이게 그래서 지속 가능하기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지금 일도 바쁜데 영어 수업 막 준비하고 그때 막 또 엄청 집중하고 이러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게 좀 힘들었고 제 경우에는 한 15분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필리핀 선생님이랑 뭐 이렇게 빈칸 채우기 하듯이 하는 거였는데 영어가 느나? 이게 빈칸만 채우는데 이게 맞나? 너무 한국식이야. 약간 구몬학습 하듯이 그것도 이제 아닌 것 같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창 뜰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AI랑 뭐 대화를 하고 막 이런 거를 해봐야지 하고 실제로 AI랑 하면은 제가 또 좀 더 말을 많이 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사람이 아니니까. 24시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AI가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아서 이렇게 한 주제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도돌이표, 막 다른 데를 세거나 뭐 동문서답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역시 사람이랑 해야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인고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일단 지금 의지박약을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고 네. 정말 지속 가능하게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구나 싶네요. 오히려 많이 해보셨어서 저희 방식이 좀 본인이랑 잘 맞다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뭘 제일 좀 뽕 뽑고 계신지 궁금해요. 처음에는 좀 튜터를 여러 명을 좀 만나면서 해봤었는데 또 스타일이 다 다르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이제 튜터를 잘 찾는 게 처음에는 중요할 것 같은데 저의 경우에는 이제 수업 중간중간에 제가 좀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바로 고쳐주는 튜터도 있었고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튜터는 그냥 저희가 지금 대화하듯이 하고 그냥 저는 아무런 피드백을 받지 않고 네, 수업은 끝나지만 이후에 이제 어땠다라는 걸 적어주는 근데 그게 되게 저는 좋더라고요. 30분 동안 그냥 쉬지 않고 친구랑 대화하듯이 떠드는 게 돼서 그런 부분이 저에게 맞는 튜터를 잘 찾았다. 저희는 되게 좀 전투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지금까지도. 아, 진짜요? 뭔가 저 이거 합격해야 돼요. 뭐 면접 봐야 돼요. 막 이러면은 바로바로 고쳐주는 걸 원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되게 또 반대인 그런 느낌이네요. 완전 캐주얼. 이래서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서 정말 맞춤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좀 직장인 입장에서 이렇게 좀 부담 갖고 하는 그런 분들한테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보다 저도 영어가 안 는다. 여러 플랫폼을 하면서 영어가 는다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친구랑 대화하듯이 계속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하고 막 매주에 하고 하니까 어느 순간 말이 좀 뚫리나? 라는 순간도 있기는 했어요. 근데 그 느낌을 한 번 또 받아보면은 그거 그쵸, 약간 희열. 도파민 살짝 그쵸. 나면서 또 더 하게 되는. 그쵸. 또 다른 어떤 VP가 나중에 이제 만나게 되더라도 이제 정말 그쵸. 만나실 수 있다. 한번 해본 경험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나 그때도 했었는데 또 할 수 있지. 못할 게 뭐야.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다. 실제로 업무 경험에 좀 도움이 된 거 예시를 혹시 좀 들어줄 수 있어요? 초반에 이제 영어 미팅 준비할 때는 실제로 뭐 스크립트 같은 거를 미리 써서 이제 가려고 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는 필요 없다는 걸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요. 그래서 그냥 키워드만 쓰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아예 영어 미팅 자체를 리딩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 오프닝이나 클로징이나 중간중간에 어떻게 리액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롤플레잉을 하고 싶다. 그걸 튜터한테 얘기를 했었고 튜터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자기는 어떤 고객사를 맡으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봤어요. 거기에 맞춰서 진짜 롤플레잉 하듯이 한 여러 차례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한번 제가 리딩을 하는 역할을 수업에서 했으니까 그대로 미팅에서 했을 때 좀 자신감이 있었어. 어떤 부분이 영어 수업하면서 좀 자신감을 좀 키워준 부분이에요? 원래는 이제 한국어로 먼저 생각하고 그걸 영어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이제 버퍼링이 있었는데 일단 뱉는 게 생겼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좀 달라졌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뱉었을 때 제 튜터가 완전히 그냥 제가 한국어로 말하는 것처럼 막 이해한다는 듯이 리액션을 해주거든요. 그럴 때 저는 좀 자신감을 얻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우리 어렸을 때 한국말 배우는 것도 진짜 아마 다 못 말했을 맞아요. 거예요. 문장 당연히 틀리고. 근데 약간 누가 오롯이 나를 받아주는 그 느낌? 그걸 통해서 이렇게 이게 되네 하면서 아마 문장이 늘었을 텐데 그 감정과 이런 라포 형성이 되면서 점점 언어라는 게 재밌어지는 과정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해요. 진짜 친구를 사귀듯이 외국계 회사 영어 진짜 잘해야 된다 막 이거 진짜 부담 많이 가지실 거거든요. 정말 외국계 현업에 계시잖아요.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페이퍼워크나 메일 같은 거는 좀 영어로 많이 쓰긴 하지만 외국계가 그래도 한국에 있잖아요. 결국에는 상대하는 회사들도 다 한국 회사이고 결국에는 한국어를 쓰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도 미팅을 하는 거나 외부나 내부나 그냥 똑같은 회사니까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여기가 또 외국도 아니라서 외국계 다닌다고 다 네이티브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담을 갖지 말고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물론 두려움은 있었지만 생각보다 들어왔을 때 영어를 잘해야 뭐 승진이 빠르고 저 영어를 잘해야 인센을 더 받고 이런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면 영어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받고 영어 학원을 다닌다. 투자! 나를 위한 네, 그 마인드를 좋다. 갖고 있어요, 저는. 진짜 긍정 킹, 진짜. 네, 지금까지 정말 아주 귀한 실무 경험들을 담아서 우리 클로이님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내가 이거를 좀이라도 더 젊었을 때 봤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여기 지금 시청하고 있는 혹시 20대, 30대 계시면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2026년 초 여러분의 그 새해 결심에 뭔가 영어가 있었더라면 이런 마인드로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진짜 잃을 게 없다. 약간 엄청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가짐의 그 심리적 장벽을 이렇게 허물 수 있구나 하는 느낌이거든요. 여러분도 진짜 한번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뭐 하나 더 있죠? 댓글. 역시 배우신 분까지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